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롬맘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소신 있는 엄마 시리즈 어머니가 누구니 엘리쌤 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쌤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나와는 육아 방향이 다소 다르지만 엘리쌤이 이렇게 육아를 하니까 지안이에게는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똘똘이 육아돈지 엄마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도 하는구나. 엘리쌤은 육아 전문가들의 육아 조언을 아이의 기질이나 엄마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접목하는구나 등 기분 좋은 긍정 육아 힌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엘리쌤과의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쌤을 보면은 참 맛깔나게 그림책을 잘 읽어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은 맛깔나게 읽어줄 수 있을까?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내 안에 있는 연기자를 깨우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워낙에 약간의 오버하는 경향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ESFJ라고 네. 되게 E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재밌게 내가 네. 연기를 해주자. 근데 물론 이게 말이 쉽지 맞아.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억지로 힘들게. 왜냐면 어쨌든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힘들면은 꾸준히 오래 못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연기로 즐겁게 해주시되 어차피 아이들한테는 엄마 목소리가 제일 좋고 발음이 나빠도 엄마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거라서 네. 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약간 원포인트 레슨을 드리자면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거는 좀 쉽게 네.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조금 더 포인트를 주시거나 네. 내가 목소리 톤과 이런 거 자체를 연기 톤으로 못하겠다. 네. 그러면 액션으로 보여주세요. 특히 어린 시절 아이들 책의 대부분은 그런 의성어 의태어 동물 울음소리라든지 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정도는 사실 조금 따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이 동작 동사가 나오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엄마가 그냥 막 고릴라 가슴 치고 네. 코끼리나 코뿔소 발 막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 발 막 부르고 네. 막 이런 거 다 네. 해주시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있게 네. 읽어주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책들이 저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영어 원서들이기는 네. 한데요. 엘리쌤도 뭐 대단히 다른 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네요. 다들 맞아요. 보면, 약간 네. 구간이 명관이고요. 네. 클래식은 역시 클래식이구나. 네. 라는 거가 제가 진짜 이 앞에 여기 있는 책들에서 그러네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팁들을 좀 녹여서 한번 시연을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저 굿나잇 문하고 네. 잼버리 어때요? 일단 잼베리 얘가 되게 네, 좋아요. 잼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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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책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지안이가 커가면서 많은 책들을 방출했지만 얘는 네. 못 빼요. 네. 그러다면 이게 영어는 사실 이제 운율감이 굉장히 좋은 책이잖아요. 네. 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제 베리라는 게 나오니까 또 네. 그림 표지 보시면 raspberry, blueberry, strawberry 보여요. 네. 그럼 이런 거 먹을 때 같이 읽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책이 재밌으려면 책이 맛있다. 네. 이거를 네. 연관을 시켜주려고 이제 블루베리하고 이런 거 먹으면서 읽어줬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게 노래가 이렇게 리듬감을 타면서 읽어줄 수 있어요. 네. 그냥 one berry, two berry, pick me a blueberry 보다 one berry, two berry, pick me a blueberry. 오! 자, 이런 거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도전을 해볼 수 예. 있어요. 왜냐면 막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네. 말장난을 유도하는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핫베리, 슈베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만 애들은 재밌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림에 보면 이제 핫베리 여기 베리가 있고 슈베리 신발에 들어가 있고 in my canoe berry 아예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 그림과 연관시키면서 노래 부르듯이 네. 불러줄 수 있는 책이라서 네. 제가 약간 이제
어린 시절 네. 제가 베스트셀러로 꼽았던 책들은 거의 대부분 라임이 좋거나 네. 아니면은 딸려오는 CD의 노래가 좋거나 네. 아니면 아이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을 할 수 있거나 네. 요 두 개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피자 얘네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잘 아시는 책인데 네. 몸놀이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피자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책이 네. 피자고 네. 여름에면은 제가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고 읽어주는 애가 이 네. The Watermelon Seed 이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나중에는 우리 로운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읽는 영상을 제대로 네.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떨까요? 하고 얍짠! 좋아요. 그러면 네. 찍어서 보내주시면 오케이, 여기에다가 좋습니다. 제가 한번 네, 편집을 네. 여기다 다 녹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워터멜론 씨드 말고 잠잘 때 용으로 하는 Hush Little Baby도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Hush Little Baby 같은 경우는 CD가 있는 걸 사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자장가로 불러줄 수 있는 책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 라임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네. 멜로디가 잔잔해서 네. 계속 들으면서 이 문장들을 외우면은 잠자리에 이제 네. 롤러바이 자장가로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살짝 불러봐요. 네. 한번 불러주시면. 네. 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ing to show you a hummingbird. 여기서 보시면 word, bird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fly, sky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멜로디에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되고 문장 구조도 반복이 돼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단어 소리를 듣고 이 계속 같은 패턴의 반복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따라 부르고 있어요. 엘리쌤의 경우에는 한국어도 영어도 놓칠 수 없다라는 이런 의지를 제가 상당히 많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에 따른 노력이나 과정들을 또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영어가 편하지 않지만 영어도 놓치고 싶지 않은 엄마 아빠를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이제 영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이와 책을 읽어주고 뭐 영상을 보시고 할 때 같이 공부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엄마도 재미있어야 되고 같이 뭔가 아이가 뭔가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같이 해주면 아이는 재미있어요. 맞아요. 그냥 아이 혼자 너 책 읽어, 너 이거 해 보다. 이거는 제가 지안이를 통해서도 스스로 느껴요. 네. 아이를 보면은 제가 그거를 더욱 느끼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엄마도 같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 아이는 보고 배우고 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라는 너무 뻔한 멘트를 제가 치지 않아도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로운맘 채널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이미 나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시면 돼요. 내 영어 실력이 너무 낮아서 나는 이런 롱 센텐스를 못한다. 그러면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즐겁게 즐겨주세요. 내가 영어를 조금 잘하고 다만 내가 그냥 표현을 몰라서 못할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 길이와 빈도수를 올려가시면 되죠. 엄마 아빠한테는 쉬울지 몰라도 아이는 아니거든요. 네. 아이 입장에서는 새로운 언어고 네. 새로운 문장이고 네. 평소에 친구들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낯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밀어 넣기보다 네. 아이가 소화하고 그걸 체화해서 네. 발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는 네. 어느 적정한 수준의 무한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아빠분들이 SNS나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뭐 그런 엄마표 뭐 썸띵을 봤을 때 좀 부담이 돼서 싫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이중 언어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기 원하고 우리 아이하고 뭐 꼭 이중 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 정도로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예, 그럴 때도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몇 분의 뭐 선생님이나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를 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동기부여로 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변에 지안이 또래 친구들 엄마표 영어 잘하고 계신 분들을 팔로우하고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어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는구나. 너무 네. 재밌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나는 이런 거 못 해주는데 부담이야 라고도 보실 수 있지만 네. 저런 방법도 있구나.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네. 약간 아이디어의 그런 보고로 좀 보셔도 그렇죠. 그런 SNS의 순기능에 조금 더 네.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어 표현을 하다 보면 한국말도 그렇지만 더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말을 이렇게 잘 돌려서 네. 그러니까 되게 no, 안 돼, 하지 마, 스탑 막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잘 둥글려서 하는 표현들이 더 영어 표현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엘리 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육아관 자체도 이제 아이에게 똑같은 금지어나 부정적인 말이라도 조금 덜 부정적으로 들리게 그쵸. 네. 네,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상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예를 또 들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추구하는 육아의 방향이 긍정 육아인데 네. 그 언어를 떠나서 긍정 육아예요. 그거를 영어에도 제가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이유는 네. 그래야지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부정어를 말했을 때 애가 알아들어요. 네.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어쩔 수 없이 안 돼, 하지 마, no, stop. 이거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네. Don't do that.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먹히려면은 평상시에 아이가 진짜로 해야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해주는 게 영어든 한국어든 필요하잖아요. 애들은 그렇죠.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안이한테 정말 많이 썼던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안이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안 불러야 되는 곳에서도 열창을 해요. 네, 열창을 하는 친구예요. 맞습니다. 네. 비행기에서 막 아기상어 되게 크게 부르고 네. 막 여러 가지 노래를 아주 크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아이한테 don't sing 또는 be quiet 하면은 네.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네. indoor voice please. 아. indoor voice. 또는 그냥 keep it down. keep it down. 아. 이렇게 하거나 아이가 해야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렇네요. 확실히 부드럽네요. 그죠? 그냥 be quiet 하면은 누구든지 들으면은 wow. 네. 알았어. 조용히 할게. 네. 약간 기분 조금 나쁘잖아요. 네. 물론 이것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네. 어머니들이 그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할래? 네. 안 되죠. 그쵸. 사람들 조용히 해. 쉿.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네. indoor voice please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네. 조금 활용을 해가면서 많이 말을 해줬고 네. 지안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는 아니지만 네. 아이는 아이니까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럴 네. 때는 그냥 don't run 이거보다 walking feet please. walking feet. 그냥 run 달리지 말고 너가 해야 될 행동은 걷는 거니까 walking feet please. 더 명확한 지시를 그쵸. 주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을 잡지 않고 가고 있어서 이 앞에 건널목이 있어서 아이가 멈출 때 네. stop, don't run 이러면 거기서는 애가 딱 멈춰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walking feet이라는 말보다 이때는 더 한 단계 높은 네. 부정어와 멈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를 두는 거예요. 네. 그 차이를 두면은 좀 아이가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나 네. 하고 지금 반추해 보면 그렇네요. 네, 저는 그런 표현들과 접근이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따라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이게 일상에서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로 안 돼, 그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갑자기 no, stop 막 이러면서 한국말로 부정어 쓰지 말니까 영어로 막 노노노노노노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도 이건 무슨 코미디인가 싶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요런 엘리 선생님의 글을 봤을 때 저도 되게 좋은 표현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지시를 주면은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지시를 주려면 또 제가 또 영어 표현을 배워야 그쵸. 되겠구나. 하면서 장려도 더 외우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했었던. 엄마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기승전 자꾸 기승전 공부하세요로 끝나겠는데 이러다. 그러게 말입니다. 애 키우세요. 애 키우지 않고 공부하세요. 네. 저도 하나라도 얻어듣고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엄마표 육아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저 로운맘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 보면서 저도 매번 네. 방식을 점검을 해보고 좋은 거는 취하면서 나가요. 네. 엘리쌤의 엄마표 영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엘리쌤의 발도르프 육아 이야기, 배변 훈련과 식습관 등 일상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쌤의 전면 책장 활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보너스 영상으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맨 위에 일단은 제가 노출하고 싶은 철저히 제 기준에서 고른 책을 놓아요. 지금까지 아이가 먼저 손을 뻗지 않았던 책을 다른 방에 있는 일반 책장에서 제가 뽑아와서 진열을 합니다. 이때 진열하는 기준은 아이의 연령대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too much라 노출하지 못했던 책, 여기서는 Where the Wild Things Are 이런 책이 되겠죠. 또는 엄마가 보여주고 싶어서 새로 사본 책,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유교전에서 골라온 이색다 바나나예요. 그리고 전집류에서 처음 노출시켜주는 책으로 구성을 합니다. 2단은 지안이의 현재 관심사 또는 최근 경험했던 내용과 관계 있는 책으로 구성을 해요. 예를 들어 바다를 좋아하는 아이라서 바다에 대한 지식책, 문어, 고래, 조개류에 대한 책을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놀교에서 아쿠아리움을 다 갔다 왔고 또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해양 생물을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또 그 주제로 연관해서 책을 구성을 해둡니다. 여기서 책이 좀 다양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3단까지 조금 침범을 하게 돼요.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이제 주로 그림을 보면서 단순한 내용을 먼저 습득하기 때문에 글밥에는 이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책을 진열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는 파트는 뚜렷이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이제 아래 3단에서는 2단에서 확장되는 책과 지안이가 좋아하는 워크북을 놓아요. 이번 주제가 바다이다 보니까 위에는 좀 지식책이었다면 아래는 창작 이야기예요. 사실 노출했던 순서로 치자면 이 창작 이야기들이 먼저입니다. 먼저이지만 두 돌 무렵쯤 먼저 노출을 했고요. 이번에 38개월이 들어서면서 저런 지식을 알려주는 책을 추가한 거랍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는 정말 저에게도 좀 신기한 발견이었어요. 지금 지안이가 좋아하고 있는 워크북들이 지금 이렇게 3권이 뒤에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가 금방 질려하거나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글씨 쓰기 활동이나 순서대로 점읽기 활동 또는 이제 단어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너무 좋아해서 한 권씩 좀 해나갈 요량으로 두어 개 더 꺼내서 손에 바로 닿는 곳으로 옮겨두었답니다. 자, 이번엔 뒷편을 한번 볼게요. 뒷편 또한 1단에는 제가 아이에게 천천히 계속 알려주고 싶은 주제로 구성된 책을 올려요. 다만 앞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앞면에서는 철저히 제가 고른 테마였다면 뒤는 아이가 먼저 특히 평소에 잘 집어오지 않았던 책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꾸립니다. 자니는 사실 앤서니 브라운 책 중에서 이 윌리 먼키가 나오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잠자리 독서로 How do you feel을 집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에 있는 다른 감정책을 더 꺼내서 진열을 해두었고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새로 진열해둔 감정책을 집어들고 오더라고요. 자, 그 아래 2단이 제게는 굉장히 스페셜한 단이에요. 여기는 제가 아이에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큐레이션을 해둬요. 저는 아이가 저는 좀 더 스스로를 알아갔으면 좋겠고 디자인이나 색감 이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니가 꼭 당장 읽어야 되는 책이라기보다 아이가 늘 보는 책과는 조금 다른 류의 내용과 구성을 시각적으로 노출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3단은 자니의 all-time bestseller예요. 자니가 정말 자주 보고 좋아하는 책들이 주기적으로 바뀌기는 해도 꽤나 오랫동안 사랑받고 잠자리 책으로 2주 연속 들고 오거나
평소 길에서 지나다니면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다룬 책들을 두고 있어요. 가장 안 바뀌는 섹션이지만 그만큼 부지런히 눈길을 주고 로테이션을 해줘야 하는 섹션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앨리스의 전면 책장 투어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